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옥의 현란한 스킬에 몇 분을 못 버티고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년 전에 아내는 나를 떠나 하늘로 갔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는 이미 늦어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1년간의 짧은 투병 끝에 스르르 잠자듯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원통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못 믿을 게 인간의 정이었습니다.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아들 레오와 5살짜리 손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래로 아들 부부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대형 TV로 술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아내 생전부터 우리 취미는 영화였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으로부터 전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꼭 1박 이상 하고 갑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 가족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잘 보숩니다. 벌써 얼굴 본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아들 가족인 내려오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5살짜리 손자는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술로 단란한 술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뒤를 이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이 국산명주로 사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는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밝고 다정다감한 며느리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주어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워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도 나와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는 잘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8시가 되자 손자는 벌써 잠이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아들도 벌써 잠이 오는 눈치입니다.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 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식 아빠도 같이 자는가 봐요. 아버님, 나와 며느리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술이 끝나고 우리는 공통의 취미생활인 영화를 같이 봅니다. 내가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 캔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잠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을 차리자 하면서도 저 밑에서 뜨거운 뭔가가 콱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졸려서 안 되겠어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테마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며느리 미옥의 잠자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돌아온 아들 가족과 같이 즐거운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논다고 지친 손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손자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와 나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 저녁은 무슨 영화 볼까요? 하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좀 점괘멜로 애정물로 볼까? 네 저도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참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미옥이 까르르 웃으면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캔 맥주 들고 다정히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참 집중하다 갑자기 어제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보니 며느리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풍만한 육체의 굴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스커트 갈라진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면서 아플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본능이었습니다. 눈길을 단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얀 허벅지로 손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찰나 몇 분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막 허벅지에 손이 닿으며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2층 목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라기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데리고 올라가서 쉬거라.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쇼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늙으면 통제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강력한 습격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나이 되어도 통제 못하는 본능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 아들 가족은 다음 달을 기약하며 상경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는 혼이 빠진 시아버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자책하는 늙은 아버지. 20일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그이가 해외 출장이 잡혀서 못 간대요. 다음 달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힘이 쭉 빠지고 세상만사가 싫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하얀 허벅지를 생각하며 혼자 달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겼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좀 늦게 내려갈게요. 그래 너 좋아하는 것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니 아버님 꼭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킥킥킥 하고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4명은 공원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하루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갈비로 제가 한턱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와인과 과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끼리 쌓였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벌써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재미난 영화 볼 거야. 당신은 경식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 하고 며느리 미옥이 말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은 무슨 영화 볼 거야? 하고 스스럼 없이 친구같이 미옥이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인의 멜로 애정 영화를 틀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거 민망한 영화 아니야. 하고 킥킥거리며 미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순정 멜로물이야. 당황한 목소리로 내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기보다 엉큼하시네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쪽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이 벌써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커트 사이로 하얗고 풍만한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브이넥 사이로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TV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긴 타올을 들고 옆으로 슬슬 미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이 깰까 무서워서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그 아름다운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와인 향기가 미옥의 입술에서 풍겼습니다.
너무나 짜릿하게 흥분되었습니다. 기절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래서 큰일 내겠다 싶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지를 준비한 다음 바지를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욕망을 분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던 행위를 이제 눈앞에 미혹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미혹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바지를 올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머리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혹도 너무 놀랐는지 입만 아하고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순간이 몇 분 지났습니다. 급히 정신없이 바지를 추스렸습니다. 떠듬떠듬 거의 울먹이듯이 변명했습니다. 아가 너무 미안 죄송. 아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 큰일 났다 싶으면서 머리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태 영감탱이, 변태 시아버지. 늙은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를 쥐구멍에 쳐박고 싶은 순간. 그런데 갑자기 킥킥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쌓였어. 우리 아버님. 어떡하나 불쌍한 우리 아버님. 성인 공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남자였네요. 이쪽으로 돌려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엉커주춤 돌려서 있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으실 거죠. 그러면서 내 바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약속할 거죠. 내 말 잘 듣는 거. 지옥문까지 갔다 온 나는 정신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숙한 미혹의 스킬에 불과 몇 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에 놀란 그녀는 약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신호도 없이 또 한 번 찍혔어. 벌점 10점 추가. 미안 무슨 벌이든지 받을게.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다음을 기약받기 위해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나는 결사적이고 끈질기게 그녀를 공략했습니다.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돌쇠의 돌진. 입을 악문 연속된 돌진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환희에 가득 찬 속삭임으로 나의 노력에 답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하고 싶었으나 불안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후련하고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날 느지막이 온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내가 시간 내서 전화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와. 집 근처 적당한 곳에서 마음 편히. 히히히. 넷빠님. 어머, 우리 돌쇠 너무 귀여워. 차 안에서 며느리 미옥이 내다보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올게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세상은 살만한 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구독자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최근에 만나게 된 우리 시어머니가 막장 종합 선물 세트네요. 다소 긴 글이 될 수도 있고 글 재주가 없어서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첫 돌도 채 되기 전부터 어머님과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님과 헤어지시고 바로 다른 남자와 지방으로 내려가 버려서 신랑 입대 전까지 서로 생사도 모르고 살았대요. 신랑 입대할 때쯤 연락이 한 번 왔고 신랑 번호를 아버님이 알려드렸나 봐요. 그 후 전화도 아닌 문자가 한 통이 왔었고 그런 신랑은 그냥 엄마인가 보네 하고 별 다른 감흥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문자 왔었다만 기억하지 내용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딱히 원망이 있었던 것도 미워했던 것도 아니었던 터라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입대를 했고 거기서 어머님한테 한 번 전화를 걸었는데 결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 후 신랑 살던 곳이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시골 동네였고 그곳에서는 취업도 힘들어 타지로 나와 취업을 했어요. 이곳에서 저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타지 사람인지라 서로 의지하고 연애하다 결혼을 했고 지금 결혼 5년 차고요. 최근에 어디서 어떻게 소식을 접했는지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싶다고요. 이게 다 너네 아빠 때문에 내가 너랑 생이별을 한 거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조심스럽게 같이 가셨던 남자분 있다고 들었는데 헤어지셨냐고 물었대요. 애초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고 지방에 계셨던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항상 신랑 곁에서 그림자처럼 맴도셨다고 하셨다네요. 신랑은 어이없다는 듯이 제게 얘기했지만 왜 뭔가 입가는 올라가 있고 싫지 않은데 애써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그 표정. 아마 엄마가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저는 어머님 말에 단 1%도 신빙성이 없었지만 신랑이 좋아하는 듯하여 찬물 끼얹고 싶지 않았어요. 여튼 갑자기 나타나신 어머님, 정말 요즘 도가 지나친 간섭은 기본이요.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 자기 아들 챙겨야겠다는 건 옵션. 며느리한테 대접도 받으셔야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네가 내 아들에 대해 뭘 아니? 걔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은 레파토리 1번이고 저희 부부관계까지 서슴없이 관여하시고 저희 생활비 통장이며 가게에 관련된 모든 금전적인 이력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통장은 요즘 다들 모바일 뱅킹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나 뭐 그런 거 쓰잖아요. 누가 종이 통장 관리하나요? 명의가 달라서 어머님이 관리 못하실 뿐더러 그걸 왜 어머님이 관리하셔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애지중지 키운? 자기 아들 등골 뺄까봐 당신이 관리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뭐냐 모바일 뭐라고? 그거 명의가 다르면 내 아들 걸로 해서 하면 되지. 이러십니다. 그 후로는 저만 보면 빨리 신랑 명의로 휴대폰 하나 개통해서 달라고 들들 볶네요. 그래서 핑계 댔어요. 신랑 폰이 2대거든요. 2대까지밖에 개통 못한다고 그랬더니 노발 대발 난리 해주기 싫어 핑계도 가지가지라면서 저를 데리고 통신사로 가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본인 통화 후에 개통 가능하다고 직원이 말했는데 여기 신분증 있고 와이프인데 왜 안 해주냐고 매장에서도 진상 참다 못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왔네요. 그러더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어머님 휴대폰 하나 해드리자고 하라네요. 아 지겹네요 정말. 그리고 저희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쁜 짓이나 똑똑한 짓을 하면 당신 아들 닮아 그렇다고 하면서 못나고 부족한 건 누굴 닮아 저러는지 끌끌. 여자는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 등등 어마어마하게 속을 긁으시는데 정말 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막장 시어머니의 괴짜 정도죠. 저도 오늘 아침 사건 때문에 이 정도는 애교가 되어버릴지 정말 몰랐네요. 요즘 딸이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라 집에만 있었더니 심심하다고 해서 근처 실내 놀이터라도 갈 생각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오셨어요. 무슨 비단 보자기에 물 꽁꽁 싼 단지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대꾸도 없이 베란다에 가져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는 길이었으면 볼일 보러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베란다 쪽으로 쓱 가면서
어머님, 이게 뭐예요? 장이에요? 하면서 보자기를 풀었어요. 어머님이 뭐라 뭐라 하시면서 베란다 쪽으로 급히 뛰어오시고 갑자기 저는 뚜껑에 손만 댄 상태에서 뒤통수를 엄청 세게 맞았어요. 맞고 나니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뭔데 그러시냐고 열어봐야겠다고 어머님을 저지하고 열었다가 진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한 몇 초간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처럼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살다 살다 아들 낳으라고 남이 속옷을 갖다가 입혔다는 시어머니는 들어봤어도 내리 사형진한 여자의 변을 가지고 오시는 시어머니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디서 저딴 걸 50만 원이나 주고 사왔다고 희번떡하며 말하시는데 다른 자잘한 건 사건도 아니었다 싶더군요. 저 나가고 나면 안방 침대 밑에 넣어두려고 했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변물에 목욕을 시키고 싶었다는데 제가 알면 절대 안 할 거고 싫어할까봐 저 생각해서 이렇게 단지에 고이 모셔왔답니다. 정말로 모셔왔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막장 시어머니 총결산이지 싶네요. 원래는 신랑하고 연락이 닿고 줄곧 밖에서만 따로 만났습니다. 저 볼 염치 없다고 하셨다네요. 아들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한 어미가 어찌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겠냐면서 저한테 부담 주기 싫으시다면서 한 3개월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3개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여튼 밖에서 따로 만났는데 제가 계속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해달라고 자기 낳아주신 생모 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라고 조르고 졸랐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미리 다 계산에 넣어두고 했던 행동들일 텐데 말이죠. 그동안 신랑한테는 어머님이 실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상봉한 모자 사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고민하던 제가 미친 거였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머리 맞고 말이 저지지 정말 확 밀쳐버려서 나자빠지셨거든요. 죽이네 살리네 소리 지르고 그게 어떤 건지 아냐면서 쌍욕을 하시고 그 광경을 딸 아이가 다 보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면서 울먹이며 엄마라고 하는데 도저히 대화 같지도 않는 대화하기도 힘들었고 애도 달래야 했기에 그대로 시어머니 쫓아냈습니다. 현관 쪽으로 밀어붙이며 나가시라고 하고 보조키도 잠궜어요. 보조키 잠궜으니 도어락 쳐도 문이 안 열리잖아요. 소리 지르고 난리였네요. 잠깐 소란 있다가 조용해져서 인터폰 봤더니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대로 내쫓아서 그 더러운 증거는 남아있었네요. 어머님하고 아직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저희 집에 한 달 정도 머무실 생각으로 오셨어요. 당하고만 살았던 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말실수를 잘하시는 편이라 듣기 거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듣고 넘기기가 참 배알이 꿀려서 그게 참 미웠나 봅니다. 본색을 드러내신 원인인 듯 하네요. 그 뒤로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그때마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욕먹는다고 웃으면서 참 많이 무안도 드렸어요. 아무튼 핑계가 길었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후기 시작할게요. 그날 낮부터 저녁까지 정말 오만 생각, 오만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한바탕 소동이 날 것 같아 다른 동네 언니네 사정 얘기하고 잠깐 맡겨놓고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신랑이 왔고 생각해둔 말은 너무 많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입이 바로 떼지질 않더라고요. 먼저 무슨 일이냐 묻는 신랑에 베란다로 가보라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냐며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베란다로 갔고 그걸 본 신랑도 이거 뭐냐고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 다 이야기했어요. 신랑 얼굴 빨개져서는 별 미친 여자 다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시라고 했고 근처 어디에 계셨던 건지 참 빨리도 오셨네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어떠한 말도 없이 어머님 얼굴 보자마자 짐 챙겨 나가주셔라. 이유는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든다 하니
어머님 억울하다고 혼자 소리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네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란 말에 신랑이 굉장히 차가워진 말투로 당신이 나 키웠어? 여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나는. 그런데 뭐라고? 말 똑바로 해. 생모라고 찾아온 여자가 어디 오갈 데 없다 하니까 불쌍해서 거처 정해질 때까지 잠깐 살라고 한 거지. 내가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해서 드린지 알아? 존댓말은 어디로 사라지고 굉장히 차갑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못 나간다고 나는 네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네가 나를 이렇게 내치면 너는 천벌 받는다고 하니 신랑이 길게 말하기도 싫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 그냥 짐 챙겨서 나가시라고 했어요. 신랑은 바로 어머님 짐 있는 방으로 가서 짐 챙기고 어머님은 절 붙잡으면서 네가 말리라고 욕하다가 미안하다가 빌다가 또 욕하다를 반복하고 짐 다 챙겨서 신랑이 가지고 나오니까 또 바닥에 딱 붙여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신랑이 질질 끌어냈어요.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마시라고 매몰차게도 쫓아내더라고요. 한동안 시끄럽게 문 두드리고 소리소리 질러서 주민이 신고했는지 경찰까지 왔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아시는 분이냐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더니 또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대충 오가는 얘기 듣다가 경찰도 가정사 같은데 원만히 해결하시라고 어머니가 집을 보신 것도 아니고 폭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시끄럽게 한 것뿐이라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어머님께 자꾸 시끄럽게 하셔서 또 신고 들어오면 그때는 연행에 갈 수밖에 없으니 조용히 하시던지 잘 이야기하고 풀던지 하시라고 하대요. 그래서 폭행이 있었다고 했더니 어머님 상대로 고소라도 하실 거냐면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라네요. 신랑이 그럼 저분 좀 데리고 내려가 달라고 했어요. 또 와서 시끄럽게 굴면 또 신고하면 되죠? 이러면서요. 경찰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을 하면서 귀찮아 죽겠다는 듯 아주머니 같이 내려가시죠? 저희 바빠요. 이러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예상과 다르게 웬일로 고분고분 따라가시더라고요. 금방 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언제 또 올지 몰라서 불안한 거. 신랑이 안 되겠다고 친정이라도 가 있으라고 딸 데려왔는데 와서 또 난리치면 애도 불안할 것 같다고 해서 딸 아이 데리고 며칠 가 있으라고 해서 짐 챙겨서 딸 데리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오셨네요. 차분히 얘기 좀 하자면서 신랑이 할 얘기도 없고 자꾸 찾아오시면 다른 데로 이사할 생각이다. 지금 우리 나갈 거고 당분간 집에 안 들어올 생각이니 괜히 찾아와봤자 아무도 없는 빈집이다. 그렇게 하셔라. 말하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왔어요. 정신이 없어서 저희 둘 다 비밀번호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집이 비었다는 거 알았던 시어머니가 저희 나가고 나서 집에 들어갔나 봐요. 저희 데려다주고 애 아빠는 집으로 갔는데 마주친 거죠. 장롱 안에서 인감도장이랑 서류 있는 부분을 막 뒤지고 있더래요. 다행히 발견은 못하신 듯한데 신랑이 소리 지르면서 또 내쫓고 어머님 가신 거 확인하고 비밀번호 바꿨다네요. 다음 날도 신랑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 문 두드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무슨 사단 나기 전에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일이 터진 거였네요. 쓰다 보니 또 너무 길어졌네요. 정말로 이제는 곧 이사 가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